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7년 9월 2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잘 못했어요. 저 2주 동안 좀 잘 못해가지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못한 건 못한 거고, 또 2주 동안 못한 것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못한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페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승부처 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 위주로 해서 승부처를 선정을 했는데 그런 경주가 배당이 안 터지고 또 안정적인 흐름이 된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이상한 경주에서 좀 배당이 많이 터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승부처 선정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충마 선정이 정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충마인데 그 충마 선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엉뚱생뚱하게 좀 분석이 잘못된 경주가 몇 경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흐름 파악에 실패를 하면 강타가 잘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욕심이 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편성 자체가 너무 빡빡했는데 너무 이제 강하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조금 뭐랄까 적게 지고 넘어가던가 아니면 몇 개를 더 적중을 해서 그냥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조금 손해를 보고 넘어갈 수 있었던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건강관리에 실패를 하며 2주 내내 힘든 경마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어저께도 이제 제가 병원 하나를 소개시켜 줬는데 와스다 의원이라는 데를 혹시나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이렇게 좀 뭐 오십견이나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은 와스다 괴포동에 있는 와스다 의원을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 손을 들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목이라고 그러죠. 일자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병원 가서도 뭐 이 몸도 좀 나아졌고, 또 페인 분석도 했고, 또 9월의 시작이자 또 주간경마의 시작이잖아요, 이번 주부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새 마음으로 자 한번 멋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마는 매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 건 진 것이고, 또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또 진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페인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 조건 자체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9월의 첫 번째 경마 한번 대차게 한번 이겨볼 수 있는 그런 경마로서 2주 졌으니까요. 그러니까 6월달부터 8월달까지 계속 잘했으니까 뭐 2주 정도 졌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는 매주가 이제 아무래도 숨가쁜 시기다 보니까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원망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프로기 때문에 어쨌든 뭐 못했으면 원망도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잘할 때 제가 한번 뭔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고배당을 추구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요 정도 진 것 같으면은 저는 솔직히 뭐 한 경주를 해도 완전히 만회를 하고도 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또 자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잘 배팅을 할 때 제대로 배팅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역전을 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는 않고 연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항실에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번 주부터 9월달 주간경마 시작부터 한번 차곡차곡 승수를 한번 쌓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제주 경마가 조금 경주수가 한 경주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 경마는 총 12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또 1경주 시작이 10시 45분에 시작을 하면서 야간 경마가 폐지되고 주간 경마가 다시 시작된다는 점이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제주도지사배 대상경주로 인해서 부산의 개수들도 올라와 있고, 전반적으로 박진감이 넘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아무래도 매경주 신중한 조건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타와 함께 토요제 1경주부터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저도 이렇게 빨간 펜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펜을 하나 준비해 주셔서 강타와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적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한 4두가 보입니다. 1번 너너웨이라든지 8번 매니질주라든지 3번 한금연못이라든지 4번 사천대성 같은 마필들이 거의가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요돌 마필들 간의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그 선두권에서의 경합도 은근히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선두권의 마필들이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막판에 넘어올 것이냐, 여부만 잘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볼 수가 있는 마필은 5번 모란동백이란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자체를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고, 2007년도 2월달에 주행검사를 받고, 또 2007년도 6월달에 또 주행검사를 받고서 7월 30일날 데뷔전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백을 갖고 있어서 정상적인 베스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출전마저 유일하게 종반 탄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과 안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전째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5번 모란동백은 어찌됐든 배팅권에 난처를 시키고, 자, 여기 이제 1번 너너웨이인데 1300경주를 뛰다가 지금 1000m로 거리를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발력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너너웨이도 절대적으로 안 되는 마필은 아니다. 그러니까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키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배팅권에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8번 매니질주라는 마필인데, 이게 이제 선행을 갈 수가 있거든요. 선행을 갈 수가 있으니까 데뷔전 때는 선행을 못 가서 뒷심 부족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게이트가 또 외곽으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1번 너너웨이라든지 8번 이 매니질주 중에서 누가 선행을 갈지 이 부분만 검토를 하면은 8번 매니질주도 안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5번 모란동백, 1번 너너웨이, 8번 매니질주 이상 3두의 입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비교적 느린 편성을 만나 누가 가장 느린 편성에서 이점을 볼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입니다. 7번 판치죠. 당연히 판치죠. 지난번 데뷔전 때, 지난번 경주 때 철저하게 안 갔던 마필이에요. 장난쳤습니다. 제가 봤을 땐 100% 장난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 편성에서 초반에 완전 생바닥을 치더니, 생바닥을 가더니만 종반 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더라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었는데, 안독수 기수가 그냥 일일이 만보 한번 놀았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등짝이 바뀌었어요. 건동석으로 바뀌었는데, 뭐 건동석이라도 이 마필은 끌고 올 겁니다. 7번이 판치는 직접 경주에 장난을 쳤으니까 이번엔 뭐 무조건 끌고 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7번 판치에 대해서 뭐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가 있겠다. 자, 여기 6번 게린 야망이란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소폭 경주력이 하강을 하고도
종박 쪽심을 또 소포 하강을 하고도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판치는 안 간 거고 또 6번 개림양호는 경주력이 하강을 하고도 편성을 잘 만나서 입상에 성공을 한 거고, 그러면 안 간 놈하고 지난번에 편성이 약해서 경주력이 하강을 하고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놈은 거의 똑같은 동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번 판치나 6번 개림양호 같은 마필들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충막감의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충마가 부러지면서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경주라서 은근히 혼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1번 비바갤로퍼입니다. 약간의 그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능력 발휘라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공백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전형적인 기본만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시 선행력이 소포 하강을 했을 때 추임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미세하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도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전개상의 이점까지도 1번 비바갤로퍼가 갖고 있는 편성이라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여기 이제 상대번호서는 아무래도 이 3번 신의탑이란 마필이 있는데, 김혜성 기수도 여성 기수고 또 3번 신의탑도 여성 기수인데, 이들 기수들끼리 동반 입상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한 마리가 있죠. 고춧가루 한 마리가 있는데 바로 6번 천빛이란 마필까지 봐줄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이번 경주 역시도 뭐 크게 입상마를 압축하기는 쉬운 경주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개차 2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7번 삼국종몰이라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는 이제 10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인데, 편성만 놓고 보면 7번 삼국종몰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행권 다시 초반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두권을 형성하고 종반 가볍게 밀어주는데 탄력이 우수했다. 전반적인 잠재력이 우수해 7번 삼국종몰은 배팅볼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3번 마루치라는 마필이 있는데 순발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후미전개를 했지만 중반 이후 중속과 중반 탄력이 탁월한 모습이라서 3번 마루치 역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이 모바일 경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현군 마필들 중에서는 7번 마차부차라는 마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데뷔전 때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하더니만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에 급하강을 하면서 아쉽게 이제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자, 경주마가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는 이전주의 조중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자, 이번엔 경주력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이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9번 이 기동대장이란 마필도 있어요. 이 마필도 이 박람성마주의 마필이니까 뭐 안 가는 마필은 아니죠. 안 가는 마필은 아니니까 당연히 가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가 않지만 안쪽 게이트에 3번이 비술공주라는 신마가 있는데, 주행검사시 초반 빠른 선행력을 보이며 선행을 나서고 정말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기본기비 발걸음은 상당히 우수했던 마필이다. 안발치고는 스피드감이 조금 부족한 것이 흠은 되긴 돼요. 그런데 뭐 신마가 이 정도라면 한 경주 하면서 더 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번 비술공주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제주개차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모바일 경주죠.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은근히 좀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캐스트 같은 마필들이 강하게 팔리는데 느린 경주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1번 캐스트가 과연 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 이 편성에서는 게이트로 외곽이지만 10번 신가속도 같은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저는 배당이 좀 터진다고 보고 10번 신가속도를 충분히 보고 싶고, 8번 대호평이 등짝이 불안해서 안 팔리긴 합니다만 역시나 배팅권에는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 캐스트에 관해서는 좀 약하게 봐주고 싶고, 반대로 10번 신가속도와 8번 대호평 같은 마필들을 조금 더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뭐 모바일 경주니까 뭐 승부처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약간의 배당의 가능성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해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샤냐오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과연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에요. 이게 이제 주의 재검을 맞이했을 때 재검 때 기록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라 기대를 가져봤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이제 재검 이후에 경주를 치르는 데 있어서 김정중 기수가 좀 안일한 마블을 보이면서 마필이 살아나려고 하다가 그냥 꼬꾸라진 모습이 역력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시에 그런 거를 해소를 점을 한번 맞춰볼 수가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7번 사나우는 가져갑니다. 7번 사나우는 일단 가져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배팅권의 충만으로서는 아무래도 6번 허니로치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죠.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베스트를 뽑아내지 않고도 자, 이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6번 허니러시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6번 허니러시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7번 사나우 역시도 배팅권에는 뭐 필히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선 또 어떤 말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현재로서는 6번 허니로시와 7번 사나오 이 두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래도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에요. 후창 역시도 어느 정도 압축이 가능한 경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 배팅권의 충만감으로는 10번 미래진주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데뷔전 때 종반 추임력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는 또 향상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2연승을 구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어느 정도 데뷔전과 2전째의 트립의 완성도를 높여놓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도 강력한 충만감으로 읽어줘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8번 노을천사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괜찮아요.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지금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할 정도로 복속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마필입니다. 또 지난번 경주 때 소폭 조정을 거치면서 자, 역시나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행력은 다소나 막아가지만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역시나 필히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마필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해요. 현재로서는 10번 미래천사와 8번 노을천사의 위력이 가장 세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 이제 토요제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럼 선정을 해봤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제가 아까 이제 부산경마 텍스트를 치고 검빛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게시판에 딱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5경주에 가자라는 분이 자기가 여기에 관리마가 하나 있는데 그 관리마를 놓고 승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후창말을 알고 싶으니까 승부처로 선정을 해서 한번 임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편성을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롭고 진짜 배당이 좀 터질 것 같고 어떤 말을 그 관리만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은근히 좀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고 또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은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본다면 8번 목라시가 저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이렇게 경주력이 핑퐁을 치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렇게 핑퐁을 친다는 얘기는 마필 자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병력에 의한 연투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또 마체가 지금 520kg가 넘는 큰 체구를 갖고 있는 암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투를 하지 못하고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선행력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스태미나는 한 번 잘 뛰고 한 번 못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마필이 성장을 하고 못하고 그런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암만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라 볼 수는 있지만 워낙에 기본적인 사이즈와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라도 띄워주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8번 목라시는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일단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거 전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우죠. 자, 일단 8번은 인정을 하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세게 볼 것이냐 이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는 경주인데 은근히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또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2두 정도가 있습니다. 2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아니면 어떤 말들이 선전을 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자, 어쨌든 저는 이번 경주 자체가 혼전은 혼전인데 전개 이점마가 선행을 가서 버틸 수 있는 놈이 있고 선행을 가더라도 못 버티는 놈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마필에 힘을 줄 수가 있느냐 이 부분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8번 목라시가 어차피 뚝심 승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얘 8번 목라시와 비슷하게 뚝심을 갖고 있는 마필과 모아서 승부를 할 건지 아니면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끼리 모아서 승부를 할 건지 약간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의외로 쉽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쉽지는 않고 의외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7번 매니터브가 선행을 가면 10번 라운메이커가 붙어서 땡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이 된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그림이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얘네들이 인기마가 돼버리면 얘네들끼리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목라시가 1000m니까 뚝심마니까 순발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나는 8번 목라시를 그래도 세게 본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는 선두권이 무너질 가능성과 더불어 얘네들이 일찍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타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오경주는 한번 1차 메인 승부처로 해서 한번 연구해가지고 자 한번 멋진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아주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입상에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 뭐 배팅골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12번 흥룡가문이라는 마필이 그래도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빠른 말들이 없는 전반적인 느린 경주라면 이 중에서 정말 특징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은 12번 흥룡가문이거든요. 근간에 꾸준한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다 이제 지난번 경주 때만 경주력이 급하강의 전력을 보여주면서 권지정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인기바로 팔리고 4차인가를 와서 배당을 터뜨리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 됐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뭐 워낙에 느린 편성이니까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강타의 갈리마 지난번 경시 물을 먹였던 마필을 다시 한번 단통으로 때리고 2두의 배당권 전력을 갖고 가서 자, 한번 제대로 된 중배당 난통을 기대해보고 싶은 제주교차 오경주. 오늘 강타의 퇴경마 제주교차 메인 승부처인 만큼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퇴제 6경주. 오늘 강타의 퇴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기는 사실상 이제 아주 깔끔하게 단통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도 하고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은근히 까다롭다면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에서 당연히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 마필은 7번 매니바다입니다. 7번 매니바다인데 이 마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모두 이제 선행으로 1승을 하면서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교적 편한 생각을 갈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7번 매니바다는 어찌됐든 간에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고 여기서 이제 상대마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경주인데 실질적으로 단통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또 반대로 또 전개 이점마들이 또 선전을 하면서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변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7번 매니바다를 중점적으로 놓고 한번 임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딱 3두만을 가져가는 경주예요. 그런데 3두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붙어보는 경주인데 단통은 메이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당마 하나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그 배당마가 입상을 한다면 충분히 이변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킬 수 있는 마필들이 있죠. 5번 군자산랑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강타가 추천을 드렸고 또 이제 번갈아 가면서 번개왕자와 장타와 명성을 번갈아 가면서 파트너를 갖고 입상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는 장타 명성으로 동반 입상에 성공을 했고 그 이전에는 번개왕자와의 동반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강타는 두 번 다 이 마필을 족주고 쉽게 들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시에는 과연 어떤 마필하고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은근히 까다롭다면 까다롭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고 또 쉽다면 쉽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필과의 입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편성상으로만 봤을 때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경주는 군자 삼락을 필두로 해서 배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안정으로 갈 것이냐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좀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 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싱겁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자, 일단 1번 월드마크와 7번 넌감동이아가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마필이 엇비슷하고, 여기에 이제 8번 컬러 푸켓과 2번 몽골 같은 마필들도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전력들인데,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2번 몽골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으면서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개상의 자유로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어느 정도 하향된 컨디션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편성이 강해서 어떻게 보면 바닥을 때려놓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번 몽골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센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마의 선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어찌됐든 뭐 저는 2번 몽골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봐주고 싶은 일상 강거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8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7번 스마트 드림이라는 선행마가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4번 아마존에스의 선임력과 그 다음에 3번 썬키스트의 또 선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4번 아마존에서는 마필을 가장 좋게 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지난번 경주 때는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종반 탄력까지도 어느 정도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며 급기야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소폭 경주력이 하강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4번 아마존에서는 필히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들이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여부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의외로 요 경주는 8두밖에 출전을 안 하고 있지만 의외로 배당의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번 아마존에스를 강하게 본다면 상대마 역시도 형성하는 마필들보다는 손익형 마필들이 또 파트너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7번 스마트 드림 같은 마필들이 고전을 할 가능성은 있고, 반대로 상대적인 취입력이 괜찮은 6번 상비군 같은 마필들이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더라도 나름 선전을 할 가능성은 조금은 더 높게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우죠.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맹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고만고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죠. 5번 TG퀸과 또 9번 오픈뱅크의 선행력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 중에서 누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아주 편하게 가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선행마들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손익형 강자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경주니까, 이 편성에서는 이들 마필들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만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꼭 배당마로서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바로 3번 티즈킹이란 마필, 아니 나트랑이란 마필입니다. 야, 저는 문정경 기수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뭐 뒤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너무 말을 못한다는 건 뭐 뻔한 거고, 못한다는 얘기를 넘어서서 일부러 안 가고 있다, 인기만 타면 자빠이다, 그런 데다가 뭐랄까 뒤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릴 정도니까, 야, 이 문정균, 제가 아는 문정균이는 굉장히 검소하고 또 다른 거 안 하고 말만 열심히 타는 기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수들이 발전이 없다 보니까, 기술의 발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야리쪼로 하는 건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문정균이가 야리쪼로 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뭐랄까 경주 운영도 그렇고 박진감 있게 레이스를 못 끌고, 또 이런 면에서도 조금 부족해진 것 같아, 힘이 빠지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못할 이유가 없어요. 안 갈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3번 나트랑 같은 마필로 한번 뻥 한번 흔들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3번 나트랑이 안 된 이유는 없거든요. 직지점 경유 때 문정균 교수가 2착을 하면서 최고 능력을 끌어내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은 열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총 9두밖에 출전을 안 하고 있지만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한번 노크를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7번 초원 볼트라는 마필입니다. 자,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가 아주 빠른 말은 없어요. 3번 노드일과 6번 번개 라이온과 그 다음에 이제 2번 아라치치 같은 마필들이 전개 이점을 안고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게 보는 마필은 7번 초원볼트가 이번에는 부족했던 선행력도 끌어낼 가능성이 있고, 또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초원볼트를 한번 강하게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0경주 2차 메인 승부처는 중배당 이상의 가능성까지도 타진을 해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 오늘 11경주. 요번 경기는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과연 어떤 마필들이 이번 경기 이제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은 9번, OK 굿이란 마필입니다. 금강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선행과 선임으로 가면서 나름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선행은 못 가고 취입력을 살리면서 이제 막판 선전을 해볼 수 있는 마필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금강 2번의 경주 자체가 연속 하강된 경주라는 걸 보여주며 나는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는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용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 2번 유대한 전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9번 OK국과 2번 유대한 전사 같은 마필들이 가장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한 경주예요. 거리는 1400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마필들이 가장 득세를 할 것이냐, 여부를 물어보는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안된다 된다를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어떤 마필들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또 보거나 아니면 또 이변의 가능성은 또 어떤 마필들이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은근히 까다로워요. 선행마들도 드글드글하고 또 은근히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접근을 할 경주가 아니라 이변의 가능성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은근히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기본으로 터질 수가 있는 경주라고 생각이 들고 1%의 하자라도 있으면 가감하게 자르는 것이 맞고 또 공백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아주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 마필들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있는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데 저는 한번 좀 무리일 수도 있는데 9번 스노우 카리스마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모음 중에 상당한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사실상 6월달에 뛰고 지금 현재 공백기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잖아요.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모습이 천당과 지옥을 오갈 정도로 기복이 워낙에 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잘 뛰었을 때는 또 엄청난 순발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스노우 카리스마는 사실상 선행만은 아니지만 마음만 먹으면 또 선행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순발력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 마필이에요. 그래서 순발력을 끌어냈을 때 종반 탄력까지 같이 끌어낼 수 있는 파워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주시 급상승된 전력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9번 이 스노우 카리스마는 이 편성에선 한번 노림수를 갖고 노려볼 만한 가치는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배팅권에는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을 한번 놓고 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 스노우 카리스마 물론 인기 많은 12번 유지 스파이더 같은 마필이 인기 많다는 거 알아요. 알고 있지만 이 마필이 바로 지난번 경주 때 온팡직의 능력을 끌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에서는 12번 같은 마필은 조정 하강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능력은 누가 또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난번에 대표적인 말들이 있었잖아요. 8번 상감마마도 지난번에 3등급이지만 3등급에서 경주로 원팡직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터뜨릴 수 있는 마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9번 스노우 카리스마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경마 경마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로 안정적인 경주도 많고 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편성도 있을 만큼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토요경마 멋진 대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